그러면 우리 이어서 내용 우리 살펴볼게요. 우리 일단 소득세는 그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소득을 원천설에 입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천은 소득 원천을 8개로 나눠요. 8개 나누는데 우리가 이거 두 문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문자를 따면 8개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입에서 건전기 태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알 거 아니에요. 뭐 빅뱅의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은 알겠죠. 그럼 두 개는 외웠어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되뇌일 때 2배 주고 삽니까? 2배사 건전기, 2배사 건전기 10번만 되뇌고 오세요. 이거를 외우라는 이유가 나중에 결손금의 통산 순위를 이 방식에 따라 그죠?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어차피 이 방식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실 때 있죠. 입에서 건전기 태양이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자 소득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 중에서 자금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 있죠. 자금을 돈 빌려줬어요. 상대방이 사용했죠. 그리고 받는 대가라면 이자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출자하고 이익 생기면 출자금의 분배금 성격으로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분배금 성격으로 나눠줘서 받는 금액이 있다면요. 배당 소득으로 보자, 그죠?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업종을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가득한 소득이 있다면요. 사업소득이 됩니다. 제가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을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그죠? 행위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 이거를 뭐예요? 사업소득자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배사 건전기잖아요. 그죠? 고용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체의 대가 근로소득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주된 소득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걸 기본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근연기다, 그죠?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있죠? 같은 거 공적연금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뭔 얘기지만 나중에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연금소득 봅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근연기잖아요. 기가 뭐냐면요. 기타라는 이름으로 열거 실익이 있는 소득을 뭐예요? 기타라는 이름으로 다 때려가지고 과세하는 소득이 바로 기타 소득인데요.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돈을 찾아줘서 사례금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1000만 원 주어지면 200을 받았다 가정 200만 원. 그 200도 결국은 돈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내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죠? 우리 유실물에 따른 사례보상금 등은 여기에 가보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타라는 소득은 되게 뭐예요? 혼합되어 있는 열거주의니까 열거해야지만 과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열거 실익이 있는 소득을 적출해서 기타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퇴직하면 받는 소득 있죠? 퇴직소득. 부동산 등 일정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있죠? 이렇게 8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에서 건전기, 태양, 입에서 건전기, 태양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있죠? 8개를 꼭 순서대로 익혀주세요. 태양은 알잖아. 저기 너가 내일 익혀야 된다고. 태양은 알겠지? 그러면 입에서 건전기, 아시겠죠? 입에서 건전기. 제가 외우라고 잘 안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세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특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세하는 방법, 원천징수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익혀야 될 거, 내일 근로소득 가기 전까지 익혀야 될 기본적 사항을 1시간에 여러분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소득세의 특징 한번 볼게요. 소득세는요, 이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이 말은 부부 결혼하더라도 세대 단위로 합산하지 않고요. 따로따로 한다. 그러니까 A와 B가 결혼하더라도 과세 대상은요.
A, B 합하지 않고요. A 따로, B 따로. 예, 별개로 본다. 그거 개인 단위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 제도라는 제도가 특징이 뭐냐면요. 세금이 결정될 때 그저 소득자의 가족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쓸 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세후소득, 즉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가 바로 소득세의 가장 기본인 인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세금이라서 인세라고 하고, 부가치세는요. VT는 전혀 뭡니까? 사람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보통 물세라고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렇게 대변한다. 그래서 나중에 있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런데 그 가족이 과연 어떤 가족을 의미하는지 그 법률적인 범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별 차등과세라고 했어요. 즉 우리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적 있죠. 개념은 베이스는 능력설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 세금을 내는데요. 우리가 8개의 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그죠? 퇴직, 양도 있죠. 그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담세력이 달라요. 그래서 담세력에 고려해서 소득 종류별로 뭔가 좀 다르게 과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퇴직 볼까요? 퇴직소득. 20년 일하고 올해 퇴직하면서 1억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 1억을 번 겁니까? 올해 1억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년 일해왔기 때문에 지급을 올해 받은 거지, 거기에 대한 있죠. 그 소득의, 그죠? 우리가 소득이 가득 과정은 뭐예요? 결국 20년 동안, 그죠? 계속 누적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해 벌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르게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도소득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10년 전에 1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10년 후에 2억 주고 집을 팔았어요. 산 가격 1억, 판 가격 2억, 차익이 1억 남죠. 그럼 그걸 올해 팔았다 해서 올해 번 소득일까요?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뭡니까? 실현이 그죠? 올해 되었다 뿐이지, 소득의 과득 과정은 계속 10년 동안 누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올해 과세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퇴직 양도는 뭐예요? 퇴직 양도는 좀 다르게 있죠. 담세력을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분류한다 이건데 다른 분류죠. 빅뱅이 결혼했나요? 빅뱅이 아니죠. 그 태양인가? 빅뱅의 태양이? 결혼을, 하여튼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집을 샀는데 뭐 100억짜리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데, 그 눈, 코, 입 부르는 그 친구 아닌가요? 맞죠? 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일반적 가수하고 완전 레벨이 다르던데요? 완전히 다른 부류 사람 같던데?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익히라고요. 다른 분류다. 분류. 태양은 뭐야? 완전히 다른 분류다. 분류소득. 분리과세가 아니니까 분류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분류소득. 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퇴직과 양도는 분리과세소득이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분류 일단 말씀드리고요. 요거 하다가 지금 올랐는데요. 차등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누진과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전기 누진세 여러분들 아시죠? 여름철에 에어컨 수요가 많고 전기 수요가 많을 때 동일한 그죠 1kW를 쓰더라도 그죠 전력 수요가 많이 쓸 때의 가격과 심야 전기 이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차이 나죠.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있죠. 당연히 뭐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죠 비율이 비례적이냐 점정적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10억을 번다 할게요. 소득이. 그러면 그죠 우리 텍스가 있을 거는 소득세. 저기는 얼마쯤 낼 것 같아? 너가 올해 10억을 벌었다면 얼마쯤 내고 싶어? 세금을. 안 냈으면 좋겠지만 그래 내야지.
얼마쯤? 한 어느 정도 내고 싶어?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거. 아, 그 뭐 계산하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네 느낌만 얘기하면 되는데 얼마? 1억? 2억? 아 좋아. 2억까지 낼 용의가 있어? 3억 내라면 내겠어? 좀 뭐 부담스러워? 그럼 4억 내라면 굉장히 그죠. 이거 여기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조세의 저항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국가 재원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있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있죠. 척철하게 그걸 이제 감히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10억이면 한 달에 그럼 원천세 12억이라 할까? 그럼 한 달에 1억씩 뛴다면 이거 한 2억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1억씩 받는 거 아니에요? 월급으로 1억씩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원천징수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세금 띄고도 내잖아요. 1억 받았다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세금 띄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세금 좀 이따 할까? 아, 원천징수 하면서 할게. 자, 10억이면, 말씀드릴게요. 10억이면 지금 4억쯤 내요. 약 4억쯤 냅니다. 그러면 1억 내면 얼마예요? 4천만 원 내고, 1천만 원 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1천만 원 버는데 400 내라고 하면요.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금이 비례세인 거예요. 비례세이지 않습니까? 누진 아닙니다. 이게 비례세인 거죠. 그죠? 비례세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는 비례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 1천만 원 좀 냅니다. 얘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낮은 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세금을 뭐예요? 내지 않게 하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요. 점정적으로 더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누진과세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단계 초과 누진과세인데요. 최저 세율이 6%예요. 최고 세율이 뭐예요? 예, 그죠. 과세표준 10억 초과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세율이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율이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돼요. 45%가. 물론 얘가 연봉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연봉은 안 해요. 내가 총급여는 아니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조가. 내가 10억을 초과해서 벌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45% 본다고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그죠? 과세표준이 10억이라 가정할게요. 근데 11억을 벌었다 하면요. 1억을 더 벌었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4,500만 원 낸다고요.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치면요. 한 5천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1점에.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진과세니까 소득을 모아가지고 높여야지 누진과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요. 하고, 우리 과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걸 이해하고 과세하는 방법, 요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누진을 할 수 있는, 있죠. 입에서 근년기 태양 중에서 누진을 할 수 있는, 오래 벌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을 딱 보니까 이 세 개는 이 6개는 오래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에서 근년기는. 그래서 합하면 합할수록 뭐예요? 세금을 더 점정적으로 누진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은 바로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 그러니까 입에서 근년기를 뭐예요? 육종은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아시겠죠? 누진을 시키는 거는 바로 육종에 대한 소득만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류소득은요. 그 어려운 말로 결집효과를 하는데 오랜 누적된 소득이 결집했다 한 방에 빵 터지죠. 이거를 그죠 누진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로소득이 5천 그런데 올해 퇴직소득이 뭐예요? 1억 그럼 1억 5천을 오래 벌었다고 덮어쓰면 너무 강한 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뭐예요? 본의 아니게 세금이 더 많은 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뭐야? 퇴직하고 양도는요. 그죠? 다르게 분류해서 과세한다 해서 분류소득,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있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한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고 분리는 좀 다르다, 그죠? 용어를 가지고 살짝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리과세는 바로 원천징수에서 기인하는데요. 원천징수 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근간인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누가 만들었는지 과세관청에서는 너무나도 있죠. 중요한 제도가 되는데, 원천징수 제도는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 세율을 원천적으로 징수한 후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뭐야? 바로 원천징수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 원천징수가 뭐예요? 예납적이다. 예상해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원천징수가 바로 있죠. 바로 상용직 근로소득. 여러분 회사에서 급여받을 때 일정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개를 떼지 않습니까? 그 떼는 거는요, 확정된 세액이 아니에요. 소득세의 기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나봐야지 내 세금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띄고 있는 거는 예납적이죠,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해서 여기 결정세액이 나와요. 자, 일단 한 달에 10만 원씩 띈다 할까요? 그럼 1년이면요 120이 돼요. 내가 예납적으로 낸 게 120. 1년이 지나서 정말 내가 내야 할 세액을 보니까 결정세액이 100만 원 이렇게 되면요, 낸 거는 120, 결정은요 20, 100, 이거 100만 원, 낸 거는 120, 결정세액은 100이니까 20만 원을 더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뭐예요? 돌려줄까 더 낼까를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뭐야?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하는 이 원천징수가 뭐예요? 그 내는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예요.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기본공제 판단을 못해요. 제가 알아라고 한 거 꼭 알아야지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 개는 익혀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일용직 근로소득. 자, 일용직 근로소득의 정의는 3개월 이상의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있죠.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그죠? 않는 자가 있죠. 소득을 가득한 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죠?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용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아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 1급여 줄 때 있죠.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금 내고 요 소득에 대해서는요, 과세를 종결해야지 정산할 그러니까 정산이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익힙니다. 첫 번째, 일용직 근로소득은요, 그죠? 예납적 아닙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완납적 원천징수 이름이 뭐예요? 분리과세인가, 분리과세. 요 완납적 원천징수의 이름이 바로 분리과세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복권 당첨 소득. 정의가 만약 복권이 100억 당첨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거를 종합과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소득이 있고 합해보세요. 엄청난, 그죠? 누진과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있죠. 정산하려고 하면 100억을 받은 사람은요, 외국으로 떠나가 안 돌아와. 맞잖아. 복권 받으면 외국으로 떠나서 돌아오질 않아. 현실적으로 있죠. 이거를 기다렸다가 정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복권 당첨 소득은요, 복권을 지급할 때 일정한 세율로 있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0%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딱 해서 있죠. 10억이면 2억 9,700만 원 원천징수예요. 실순에게 7억 300만 원 받아요. 매일 저는 계산만 해놓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니까 계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계산은 잘하는데 되질 않아. 요거는 고세금 내고 과세를 종결한다고요. 아시겠죠? 누진 안 시킵니다. 과세 종결 제도다. 세 번째, 2천만 원 이하의 그죠? 이자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금융소득은 뭐냐면 이자와 배당을 얘기합니다. 두 개 합한 금액을 금융소득이 하는데, 2천만 원까지는 이하의 금융소득은요, 내가 받을 때 일정 세금 내죠? 은행에 여러분 이자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에 이자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자 배당이, 물론 이자만 봤을 때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요, 0.1%도 안 돼요. 0.0001%밖에 안 돼요. 왜? 배당은 뭐 다를 수 있지만, 이자만 보세요, 이자.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있죠. 예금에 얼마를 가입해야지 1년에 2천만 원 받겠습니까? 요새 금리 몇 프로죠? 많아봤자 2%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2%잖아요. 예금들은 2%쯤 되잖아요. 그럼 10억이면 얼마 받아요? 10억이면 1년에 2천만 원 받나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예금에만 예치해서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금에 10만 원 있다는 거는 역으로 한 사람은요, 그죠? 100억 이상 되는 고액의 자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뭐야? 우리 분리가세 한다. 이렇게 세 개는 좀 알아주세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내 마음속에 딱 가슴속에 체득이 되는 시점은 내일 가봐야, 모레 돼봐야 알아요. 우리가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 있죠.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알아둡니다. 자, 시험 문제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한번 가볼까요? 자, 분리가세는 뭐예요? 완납적 원천징수를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뭐예요? 네, 분리가세한다. 아니죠, 그죠? 분리가 아닙니다. 네, 분류가세한다. 꼭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원천징수는요,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거,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못해요. 양도소득은 소득을 지급해서 이제 원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팔았을 때 뭡니까? 그죠? 그에 대한 차익을